자, 이번에는 함수에서 다양한 인수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인수가 한 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개만 있는 경우, 그리고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형식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형식은 자, 함수는 뭐 다 여러분들 아까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자, 함수 정의 부분 쪽에서 자, 하나 있겠죠? 그러면 df 자, 이쪽 부분에 한 개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df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으면 변수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A로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A.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기능은 그냥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력.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호출하는 쪽이 있겠죠. 함수 호출 쪽은. 자, 이렇게 펑션. 자, 여기다가 1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그대로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함수를 두 개 있을 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B 이렇게 해갖고 두 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하나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두 개. 밑에 걸로 그대로 쓸게요. 여기는 두 개. 그리고 이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호출한 쪽에서는 얘가 변수로 받는 게 두 개니까 이렇게 받으면 에러죠. 왜 에러냐면 당연히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에러예요.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수를 안 맞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개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호출하는 쪽에서는 개수를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잠깐만요. 저 애도 찍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B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부분 위쪽은 자, A로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주석 처리하고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 밑에서 이제 두 개로 받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호출하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 두 개를 던지면 한쪽은 A가 받고 또 한쪽은 B가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일단 받아요. 자, 순서대로 받지 않고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순서대로. 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받으면 그거 그대로 출력해주면 1, 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두 개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세 개 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 그래서 요거는 인수가 첫 번째 있는 한 개. 예, 한 개 있는 경우죠. 자, 한 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받는 거고요. 자, 두 개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개 있는 경우는 이제 하나를 더 여기서 복사해서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두 개는 주석 처리. 자, 여기 이제 세 개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변수를 하나 더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에러죠. 왜 그러냐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개면 여기도 하나를 더 줍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세 개를 출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하면 자, 이쪽으로 점프해서 얘를 보시면은 A는 1이 그대로 받아졌죠. B는 2가 받아졌고 C는 3이 받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면 결국에는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몇 개가 올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맥스 같은 함수. 이 맥스는 몇 개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라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세 개를 던졌는데 제가 A, B, C 했는데 얘가 갑자기 두 개 던졌어요. 그럼 에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여기에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던지면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라고 했죠.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못 받아요. 몇 개를 던질지 모르는 거죠. 자, 이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인수가 이제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얘는 한 개였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주석 처리. 그리고 요거는 두 개였었으니까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세 개였었으니까 요렇게 호출. 그렇죠? 이제는 몇 개가 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호출을 할 때 얘가 몇 개가 올지 모르죠. 이때 쓰는 애가 있어요. 이때 쓰는 애는 별로 받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여기서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지만 args arguments라는 이름으로 받아줍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관례상이에요. 관례상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엔 arguments의 약자인 args로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args를 그대로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 던졌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받아줬어요. 자, 여기 잘 보니까 뭐예요? 튜플이죠. 가로가 있으면 소가로가 있으면 일단 튜플이에요. 파이썬은. 자, 얘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튜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예. 자, 그러면 얘가 자, 요거를요. 1, 2, 3이 아니라 두 개를 더 던졌어요. 1, 2, 3, 4, 5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할게요. 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점프 뛰고 자, 여기 이제 잘 보니까 얘가 어때요? 1, 2, 3, 4, 5. 그리고 보시면 출력의 결과는 튜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호출할 때 있잖아요. 이 반대편에서 각각 던지는 게 아니고 묶어서 던질 수가 있죠. 묶어서. 그러면 묶어서 던지면 변수로 그냥 받으면 돼요. 변수 하나로. 그죠? 근데 각각 던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묶어서 던졌죠. 그럼 튜플이에요. 만약에 얘가 자 리스트로 던졌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로 받는 거예요. 묶어서 던지면. 근데 묶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각각 던진대요. 각각. 그러면 별로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건 에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 받는 애들은 어디 들어갈까요?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패킹이라고 합니다. 패킹. 패킹. 패킹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그래서 변수에다가 별 붙여가지고 얘가 그대로 들어온 거를 묶어서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렇게 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맥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값을 리턴해 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묶어서 됐으면 이터러블 타입의 객체이면 얘는 무조건 반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복성이라는 건 결국엔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얘를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전체 총 합계를 제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다가 아까처럼 들어온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카운트에다가 0을 넣고 그리고 이쪽에서 포문을 이용해 튜플이니까 그쵸? 튜플이니까 여기다가 값을 그대로 i_in 한 다음에 자 args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i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운트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카운트로 여기서는 그냥 리턴이 아니라 그냥 이 값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자 args로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카운트에 0이 들어가 있고 얘가 하나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증가 잠깐만요. 제가 왜 1을 썼죠? 자, 여기다가 i를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에다가 i를 더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2를 던졌어요. 카운트에 i 더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던졌어요. i는 3이에요. 그럼 3에서 3, 6이죠. 4 던졌어요. 10이죠. 그 다음에 던졌어요. 15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총합계 15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튜플이니까 저거를 포문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출한 쪽에서 묶어서 던지면 그냥 하나로 받아갖고 똑같이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각각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던지면 별로 받아라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여러 개의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각각의 얘네들의 최종 큰 값을 우리가 맥스처럼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죠. 맥스. 자, 그러면 맥스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마이맥스라고 하는 애가 아까 있었죠? 네, 마이맥스. 자, 마이맥스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 마이맥스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마이맥스를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맥스가 이번에는 2예요, 2.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자, 마이맥스 2. 자, 맥스 함수 2를 그대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는 그대로 있고요. 매개 변수가 args래요. 그리고 함수 호출은 이렇게 한대요. 네. 함수 호출. 자, 함수 호출은 여기다가 mymax 2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로 이렇게 감싸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때요? 결과가 얘 5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호출을 할 때 여기다가 20을 그대로 넣었으면 얘는 이거 20이 가장 커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야 돼요. 전부 다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값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맥스 2를 그대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args
여러 개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패스로 일단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서 호출을 할 때 이렇게 호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네. 자, mymax2.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대로 이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얘네들이 잘 들어왔는지를 여기서 프린트로 일단 ARGS를 한번 찍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다 잡고,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때 F10번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F10번. 당연히 리턴 값이 없으니까 논이라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보시면 자, 얘네들이 전부 다 튜플 형태로 다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튜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성, 이터러블이다라고 하니까 이터러블 객체이기 때문에 포문으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포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독스트링 하나 써줄게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이쪽에서 처음에 리턴 밸류를 0을 일단 넣습니다. 리턴 밸류를 0을 넣고 이쪽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먼저 돌릴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먼저 한번 얘가 잘 되는지 먼저 한번 저는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I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I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잘 들어왔는지 보려면 그냥 여기다가 엔드 변수 하나 주고 그다음에 엔터키를 뺀 상태에서 잘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그대로 F10번 눌러서 던졌어요. 그러면 자, 아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하나 써줘야 돼요. 붙어 갖고 나와가지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자, F10번 그러면 153. 그 153이 계속 도는 거죠. 1, 5, 3, 4, 15. 그죠? 잘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돌면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써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들어온 애를 그대로 if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if 비교해서 i 변수의 값이 RET 밸류, 리턴 밸류의 값과 비교해서 큽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리턴 밸류에다가 i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i가 최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포문이 다 돈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 돈 거니까 그냥 여기서 리턴을 이용해서 리턴 밸류 이걸 그대로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값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수조사예요. 다 그냥 검사하는 거죠. 자,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보시면 자 F11번으로 건너뛰었어요. 리턴 밸류에는 지금 현재 0이에요. 자, 1을 던졌어요. i에 1과 그 다음에 0을 비교해 누가 커요? 1이 크죠. 참이죠. 내려와서 i의 값을 덮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5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5가 더 크죠. 참이죠. 내려와서 덮었었습니다. 리턴 밸류는 5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왔더니 i는 3이에요. 누가 커요? 당연히 리턴 밸류가 크죠.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얘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5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들어갔어요. 0이죠. 처음에 1 던졌어요. 1이 크죠.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5죠. 5가 크죠. 내려와서 5를 다시 넣고요. 3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4예요. 당연히 5가 크니까 거짓이죠. 네. 내려오고 다시 15예요. 이제 i가 더 크네요.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의 값을 다시 15로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없죠. 예, 그러면 그대로 15를 리턴해 주면 15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가 돈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F 10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300. 그러면 얘가 개수가 몇 개가 들어오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맥스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소스 코드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구현이 됐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요 인수가 들어온 경우, 한 개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면 개수마다 이렇게 맞춰주고 여러 개 들어오는데 이 여러 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얘 별을 쓰는 거는 여러 개가 들어오되 들어오지만 얘의 그 인수의 개수가 지정돼 있지 않을 경우,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자, 별 ARGS를 사용한다. 그러면 들어온 인수를 다 묶어주는 패킹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